오늘 부산은 맑은 가운데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이제는 추위 대비를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칼바람이 불며 기온을 끌어내릴 텐데요. 부산은 오늘 한낮에도 8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또 퇴근길 무렵부터는 더 추워져서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부산은 맑은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은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양산이 8도, 창원은 7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강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은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부산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맴돌겠고요. 이번 추위는 대설인 토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가 북한, 러시아와 경협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무 협약 파트너인 북한과 러시아 측 인사는 없고 수소 생산의 원료로 활용하겠다는 갈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남북러 경협 수소 생산 운송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매장된 값싼 갈탄을 활용해 현지에서 수소를 생산한 뒤 부산까지 해상 운송한다는 게 프로젝트의 골자입니다. 북한 나선 지역에 수소 생산 공장을 지으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무 협약식엔 협약 파트너인 북한과 러시아 측 인사는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북측과는 아예 접촉조차 안 했습니다. 일단 직접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북측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아직 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석탄 중에 가장 값이 싼 갈탄은 연소될 때 매연과 악취가 심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연료. 극심한 환경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북경이 갈탄을 난방 연료로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 나라가 갈탄을 써요. 갈탄을 써갖고 수소를 얻어낸 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수소가 청정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산시가 무리수를 두는 건 정부가 연말까지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하는데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할 수소 기술 개발과 관련된 R&D에 우리 부산시하고 또 이제 지역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 R&D를 이제 따오는 그 과정이 이제 먼저 좀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위한 오늘 그 업무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치 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10여 곳. 하지만 북한의 수소 생산 기지를 짓겠다는 지자체는 부산 말고는 없습니다. 탄소 시범도시 선정과 함께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힘을 실어보겠다는 부산시의 충정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한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20, 30대 청년들만 해마다 약 7만 명에 이릅니다. 출산율 저하보다 청년층의 유출이 부산 인구 감소에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부산시의 해석은 아전 인수격인데요. 최근 부산 지역 고용률이 올랐다며 한껏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청년 유출 기획 보도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허지엽 씨는 경남 양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건실한 LED 제조업체를 택했는데 아예 사는 곳도 양산으로 옮겼습니다. 부산 쪽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저한테 맞는 직장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 씨처럼 부산을 떠난 20, 30대 청년 인구만 지난해 7만 4천여 명. 1년 동안 부산 중구 인구와 한 해 출생아 수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고용률이 크게 높아져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 6천 명 더 많이 새 직장을 구했고 이 중 청년 취업자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부산에 활발한 우리 일자리 사업들, 맞춤형 일자리 정책 사업들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주장의 근거인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를 확인했더니 임금을 받지 않고 가족 사업을 돕는 무급 종사자와 자영업자 이렇게 5만 1,000명이 늘었고 정작 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2만 5천 명이 줄어 취업자가 마치 2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착시를 일으킨 겁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저희가 취업자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알고도 유리한 부분만 빼내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부산 지역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69만 원, 전국 평균보다 낮고 월 평균 근무 시간은 178.5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더 적게 벌면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부산의 취업 환경이 청년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가 지금 잘 영입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자도 저조하고. 부산의 고학력 취업률은 63.9%, 1년 이상 같은 직장을 유지하는 유지 취업률은 77.2%, 둘 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로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가 엉터리 통계 해석에 빠진 사이 청년층 이탈은 가속화되고 부산 인구 쇼크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안 된다. 김해 신공항이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주장이었는데요. 부산시가 최근 김해 신공항보다 1조 원 더 싼 예산으로 가덕 신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연구조사를 마무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과 다름없는 김해 신공항은 일대 주민들의 극심한 소음 피해와 이에 따른 항공기 야간 운항 제한, 급증하는 이용객으로 인한 각종 불편 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해공항은 항공기 사고에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주변 지형의 특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안이 가덕도 신공항이란 데 이견은 없지만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기존에 검토됐던 가덕 신공항 안은 무려 327만 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매립 비용을 포함한 부지 조성비에만 3조 8천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체 공사비는 8조 원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확정한 6조 9천억 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부산시가 부산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조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아직 공개된 적 없는 이 자료에선 김해공항 확장보다 오히려 1조 원 더 싸게 가덕 신공항을 건립할 수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활주로 방향을 동서 방향이 아니라 남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상을 매립해야 하는 면적이 327만 제곱미터에서 118만 제곱미터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이에 따라 부지 조성비에서만 약 1조 7,300억 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 예산 5조 9천억 원, 김해공항 확장에 6조 9천억 원을 쓰느니 가덕 신공항으로 가자는 결론입니다. 공사비가 훨씬 절약되는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학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상당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 부담 문제를 걷어낸 가덕 신공항이란 커다란 변수가 생긴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김해공항 확장의 적절성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위원회 구성을 내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제목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20명으로 이뤄져 소음과 환경, 안전, 수요 4가지 분야를 중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재검증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김해 신공항 재검증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5년 동안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해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부산시는 사업 신청을 앞두고 TF팀을 꾸리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또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 방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 관문공항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만나볼 신문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 첫 번째 기사 만나보실 텐데요. 부산 지역을 포함해 연근해에서 어업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부산 주 어종인 고등어는 어획량이 지난해 3분의 1로 감소했고 오징어의 경우 지난해보다 82%가 줄면서 대형 트롤 어선들이 오징어 잡이를 줄줄이 포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공동어 시장 위판 물량도 크게 줄면서 올해 총 위판 물량이 10만 톤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구 아미초등학교에 부산 최초의 참여형 놀이터 오르락 내리락이 개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참여형 놀이터는 이용자인 아이들이 공간 디자인과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놀이터의 크기와 위치, 놀이시설 등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는 놀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오늘 오후 1시 해운대 더베이 101에서 2019 빅데이터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빅데이터 전략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최신 경향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시 2020 빅데이터 전략과 평창 동계올림픽 해외 관광객 분석에 대한 발표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 종사자들의 사례 분석과 토론도 열립니다. 부산항 우한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착공식이 오늘 오후 3시 우한부두 현장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착공을 알리는 발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한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우한부두 17만 8,600제곱미터 부지에 해양 레저기기와 장비, 해양 플랜트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제3회 부산 의료산업대상 시상식이 오늘 저녁 7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오늘 시상식에서는 부산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의료협력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사장상과 시장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 점수표가 어제 각 학교별로 배부됐죠. 점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의 표정은 어떤지, 또 이 점수들을 근거로 앞으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아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수능시험 성적표를 나눠주는 고3 교실의 표정입니다. 차분히 앉아서 가채점한 점수와 실제 얻은 점수를 확인하며 고민에 빠져듭니다. 올 대학 입시에서는 인문계의 경우 수학이, 자연계에서는 국어가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선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은 당초 예상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다고 벌써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합니다. 대학은 모든 과목을 또 다 반영하지도 않고 대학에 따라서는 뭐 우수한 몇 개 영역이라든지 자기가 잘 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조합을 잘 찾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부터는 전략 싸움으로 희망대학, 희망학과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얻은 과목별 성적을 잘 조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찾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또 가산점 아니면은 영어 반영 방법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수능 조합이 뭔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나다 세 개 군별로 각 군마다 두세 개의 대학을 선정한 뒤 남은 기간 각 군별 한 개씩의 대학으로 압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에도 재수를 고려하는 경우 적정 지원과 소신 지원을 반드시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시로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제부터가 수능 6교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와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지역 문화계 공연과 전시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시 20년 경력의 김남표 작가의 전시회와 캔버스를 매개로 삶을 관조하는 미유키 요코미조, 그리고 미국 작가 싱고 프란시스의 추상작품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은주 기자입니다. 고개 숙인 해바라기와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 태양을 바라보며 왕성한 생명력과 풍요함을 상징하던 해바라기의 고개 숙인 모습은 중년에 접어든 작가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유달리 많은 시도와 변신을 거듭한 김남표 작가가 개인전 20년을 둘러보는 회고전을 가집니다. 폭풍 전에 어둡고 고요한 바다, 그리고 해 뜨기 전에 잔잔한 바다의 모습을 작가는 면봉과 칼끝으로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작가가 첫 번째 개인전을 연 지 20년이 지나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며 느꼈던 자신의 변화나 감정 같은 것들을 캔버스에 온전히 투영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초현실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낯선 풍경과 신선한 시각적 연출을 보여주던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년의 서글픔을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표현했습니다. 캔버스를 가득 채운 무수한 선들, 촘촘히 그려진 선들은 유화 물감을 얹은 실을 캔버스 양쪽 끝에 고정시킨 뒤 손가락을 튕겨내 남겨진 흔적들입니다. 붓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무한한 반복 작업을 통해 얻어낸 작품을 통해 작가는 조각적 회화라는 새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은은한 빛을 발하는 화면, 그러나 마치 무지개처럼 보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집니다. 작가님에게 빛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서 온모 조각이 들어가 있는 인터퍼런스 물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물감이 들어간 작품들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무지개처럼 색깔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작가 싱고 프란시스는 아버지이자 20세기 미국 추상 표현주의 대가 샘 프란시스로부터 배운 빛과 색의 철학에 동양의 선 사상을 가미해 새로운 소통의 수단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12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전등이 고장나 촛불을 켜뒀다는 거주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현금처럼 쓰는 우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들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우표 125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절도와 재물은닉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평동 사면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부는 어제 성토면 붕괴 사고 원인 분석과 보강대책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원인 정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붕괴된 사면은 석탄재와 생활 폐기물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태풍 미탁 상륙 당시 많은 비로 인해 붕괴된 사면이 220m가량을 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산시 의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서한에서 공식 집계로만 3천여 명이 불법 감금되고 500명 이상이 숨진 형제복지원 사건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어제 국회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장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부산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는 어제 오전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시설과 미화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추위 대비를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칼바람이 불며 기온을 끌어내릴 텐데요. 부산은 오늘 한낮에도 8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또 퇴근길 무렵부터는 더 추워져서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부산은 맑은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부산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겠고요. 이번 추위는 절기 대설인 토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